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진짜 진정한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들 따뜻한 그 옷,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거 드시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9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월요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따뜻한 데 들어앉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겠죠. 네, 그렇지만 뭐 마음만은 그런 정말 이렇게 따뜻한 그런 하루가 지금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튜디오도 되게 삭막합니다. 네. 찬바람이 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오늘 월요일이고요. 2부에서는 영화 인디오 공규현 감독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여러분들 반갑고요.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출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 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INGLIS English 하루에 20분 집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공부해. 업계 최초로 국제품질 ISO 9001을 획득한 잉글리쉬. 우리 아이 영어 자신감. 화상영어 잉글리쉬는 검증된 품질과 학습 효과로 국민 모두에게 영어 자신감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 for you. 검색창에 ISO 화상영어를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화상영어 우와, 옷 새로 샀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게트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박성재 PD는 겨울맞이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다고 또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소녀님께서 추운 겨울엔 지방으로 버텨야죠. 웬 다이어트입니까? 게다가 PD는 뺄 살이 어딨다고. 혹시 내년에 TV 출연하세요? 뭐 그렇다면 무조건 파이팅 하는데 아닐 겁니다. 저희 PD님은 어디 안 가시고요. 이 자리에 계속 계실 거예요. 라디오가 그쵸, 본인이 좀 안 드러나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소접사님께서 그래요. 지방이 파워죠. 관절님께서 성주에서 윤보편 출첵합니다. 겨울 다이어트라. 아유, 더 이뻐지시겠네요. 근데 뭐 저도 사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회의적인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이라 아침, 점심 굶고 저녁으로 체중 조절 시리얼을 먹고 있어요. 급 우울해지네요. 아유, 어떡해. 전 끝나고 찐빵 사갈 건데. 찐빵이랑 만두를 김이 폴폴 나는 그거를 이제 한 2봉지를 사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봉투에 김이 가득하고 이제 어떤 건지 아시죠? 그 가마솥을 확 열면 김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꺼낸 이제 그 만두나 찐빵을 반으로 쑥 가르면 이제 안에 속이 이제 넘쳐나는 거죠. 한 입 먹으면 이제 하면서 이제 또 찐빵은 또 호빵은 그 단팥의 그 단맛 훌륭하고요. 네. 또 고기만두, 김치만두 이런 것들이
비 오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 더 땡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마고지님께서 야 이건 참 공감 가는 말입니다. 저는 성형을 고민했는데 제가 다이어트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은 무조건 참으세요. 점심은 그냥 건너뛰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녁인데요. 가장 참기 힘들고 배고픈 시간이죠. 여기서 실패냐 성공이냐가 판가름 납니다. 저녁은 무조건 필히 굶으세요. 그럼 언제 먹냐고요?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드세요. 아우 정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과학적이지 않고요. 좀 가학적이네요. 네. 방법이. 모모님께서 헉 잊고 있던 다이어트를 피디님께서 알려주시네요. 겨울이니까 운동은 아껴둘게요. 오늘도 출석합니다. 공감독님 오시는군요. 와우. 근데 운동하셔야 돼요. 이 겨울일수록 식이요법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운동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통해서 좀 건강해지는 거죠. 보통 근육 양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현대인들이 운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근데 또 거기에 맞춰서 살은 또 빼야겠고 이러면 이제 또 안 먹고 이러면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안 좋습니다. 네. 두유님께서 출첵이요. 겨울맞이 다이어트? 이건 뭘까요? 겨울엔 좀 다이어트로부터 편안한 계절이었던 것 같은데 겨울은? 왜냐면 두꺼운 외투 속으로 모두 다 숨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몸매 좋은 게 최고고, 왜냐면 이제 옷을 많이 안 입으니까 겨울에는 코트 많이 가진 게 최고다라고 멋내려면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뭐 가릴 수 있으면 좀 가리고 겨울에 원래 좀 드시는 게 맞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겨울잠 자기 전에 먹어서 이제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뭘 보충할까? 저는 신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찐빵과 그 만두, 햄버거를 좀 사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이런 생각만으로 따뜻해지는 또 그런 저녁입니다.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사랑연모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셔서 저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드립니다. 살찐이님께서 이 노래 제목이 뭔가요? 이 전인권 노래, 네, 들국화가 부른 겨울비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와, 참 오래된 팀인데 아직까지도 신보 발매하고 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최성원 그 선배를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강한 동질감을 표시하시더라고요. 그 밴드에서 베이스 치면서 작사 작곡을 하고 이제 노래도 좀 부르는 좀 그런 포지션으로서의 어떤 그 동질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네. 나디스님께서 제가 요즘 매일 30분간 꼭꼭 습관처럼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운동과 식이요법은 함께 해주는 게 효과가 더 있을 것 같긴 하더군요. 어째서 입맛은 늘 땡기고 밥맛은 늘 좋은 건지. 그러게요. 근데 다이어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군요. 다이어트. 근데 다이어트 굳이 해야 되나요, 우리?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건강하고 재미있게 사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는 낙을 빼면 인생의 낙이 글쎄요, 한 절반 정도로, 좀 크게 잡아서 절반 정도가 줄어들 것 같은데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또 살 뺀 다음에 너무 기분 좋게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너무 기분 좋아서 또 맛있는 거 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먹을 거 왜 이렇게 힘들게 먹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한우라
하늘 아라빠님께서 저도 뱃살과의 전쟁 중입니다만 퇴근 후에 굴전을 해먹을 예정입니다. 그나저나 퇴근은 언제 하나? 아유, 그쵸. 굴전. 굴을 그냥, 굴전은, 그쵸. 굴전. 너무 좋네요. 특히 굴전은 방금 해서 따끈따끈하면 맛이, 정말 최고죠. 따끈할수록 맛있는 게 굴전, 육전. 모든 전이 그렇지만 특히 두 가지는 따끈할수록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전 집에서 육전을 많이 해 먹었는데요. 시골에서. 고기를 이제 포를 떠가지고, 이제 쭉 앉아가지고, 묻혀가지고, 붙여가지고, 바로 입으로. 붙여, 입으로. 붙여, 입으로. 이렇게. 정말 좋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여기 다이어트를 많이 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운동 추천드리고요. 맛있게 먹자. 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결국 이제 식욕을 참아놨다가 한 번에 폭발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훨씬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건강하게 식욕을 소비, 분출해야 되는데, 이 매스미디어가 좀 무섭습니다. 우리 국민 TV에서 맞아 정말 외모지상주의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건 좀 그렇다고 봐요. 네.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덕원님 출첵이요. 감미로운 목소리로 시작하는 저녁이 완전 좋다. 약을 먹어서 해롱거리는 정신으로 출첵합니다. 근데 이 비 오는 날에 약간 좀 아른한 그런 느낌으로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음악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일찍 주무시는 거죠. 그러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짱오빠님께서 출첵이요. 대구는 겨울비가 와요. 김정서의 겨울비를 듣는다면 좀 더 아련한 기억들이 솟아날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세대시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옆반 여학생이 떠오른다든가 이런 아련한 기억들이 솟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이 노래가 김연아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 할 때 나오던 음악으로 그렇군요. 참 못 봐서 차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바쁜 벌꿀님께서 덕원님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대경 내님들도 많이 계셔서 사랑하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JYJ의 성균관 스캔들 OST 찾았다. 저작권 부자 돼보자. 왜 그렇죠? JYJ 보고 제가 잘못 이해한 거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JYJ가 저작권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편적인 노래 월요일이고요. 12월 9일 2부에서 또 공기영 감독님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 또 어떤 영화 얘기해 주실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제가 약간 힌트 좀 드리면 그렇군요. 공기영 감독님 좋아하시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영화 제목은 풍경, 감독은 장률 감독이 연출했다고 하는군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전 영화 설명을 읽어보니까 어떤 영화일까 참 궁금해지는데 좀 이따가 또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또 겨울하면 이 노래가 떠오르는데 이런 노래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안 바쁜 벌꿀님께서 무려 작사를 하셨군요. JYJ의 노래를. 이런 대박곡을 작사하시고 나서 지금 저작권 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신청하시면 전 뭐가 됩니까? 네? 이 나쁜 사람. 너무하네요, 진짜. 네. 저도 아이돌 곡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저작권 부재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너무 슬프네요. 네. 풀백님께서 오전에만 방송 듣다 보니 간만에 저녁 청취하네요. 들을 때마다 편안한 저녁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되게 욕심을 들었는데도 편하다면 좋겠네요. 네. 코이님께서 자율방범 가기 전에 시간 남아서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누가 아주 비싼 곳에서 소고기를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아우, 아주 그냥 예쁘네요.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 점심 때 소고기 먹었고요. 저녁 때는 돼지고기 먹었습니다. 전혀 부럽지 않고요. 끝나고 만두도 먹을 겁니다. 네.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바로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영화인디유 공경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2부에서 만나 뵐게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영화 인디유 영화 UFO의 공경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뵙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더욱더 댐디해진 느낌. 네, 헤어스타일이 변하셨나? 네, 머리 잘랐습니다. 저도 잘라야 되는데 저도 2달째 지금 안 자르고 있어가지고 네. 마치 삼손이 된 느낌이에요. 예술가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방구석 아티스트 이런 느낌. 네. 방바닥만. 예술은 방구석에서 하는 거죠. 전 그러고 싶지 않네요. 지난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럼 또 영화 작업은 잘 되고 계신지? 잘 하고 있다고 매일매일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좋죠. 그 주술적인 힘이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잘 될 거다. 잘 된다.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항상 그 주문을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압박은 드리지 않을게요. 하루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서로 다른 사람 만날 때 한 번씩 되새기는 그런 의미로. 왠지, 네?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작업에 대해서, 네. 이제, 이거는 뭐 어디서, 제가 이제, 어디서 뭐 자본을 받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 편히 작업을 하는데, 왠지 뭐 월요일이 되면 숙제 검사를 맡으러는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서 네. 괜시리 또 죄송해지네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기부여도 되고요. 네. 네. 제 마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꼭 월요일에 오기 전에는 네. 그 편집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서 네. 뭐라도 하나. 그렇죠. 네. 저도 뭐 작업 같은 거 있으면 이제 그 폴더를 한번 딱 열어보고 네. 한번 쭉 들어보고 네. 이걸 넣었다 뺐다 하다가 다시 넣어놓고 나오는 거죠. 네. 되게 비슷하네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작업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네. 우리 모두가 기대하지 마지 않는 바로 그 작품. 내년은 볼 수 있겠죠? 언제쯤 이게 흐지부지 될까요? 흐지부지 할 수가 없죠. 네. 제가 있는 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영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마이클 부블레의 홈인가요? 네. 이 노래를 선곡하신 그 이유는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 영화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덕원님은 혹시 해외여행 하는 거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고 싶었지만 네. 어떤 기회도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 신혼여행 간 게 첫 해외여행이었고요. 그 뒤로 이제 가고 싶은데 네. 갈 수 없게 됐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네. 아이도 생기고. 외국에 이제 저도 많이는 아니고 네. 뭐 기회가 돼서 이제 잠깐씩 나갔던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신혼여행을 제외하고는 항상 혼자 여행을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겁도 없이 항상 하면 좀 길게 여행을 했었어요. 멋지다. 그게 이제 표면상으로는 멋진데 네.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요? 뭐랄까요? 일단 좀 재미가 없고. 혼자 가면?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뭐 외롭다고. 전 혼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생각하면 굉장히 좀 낭만적인데. 그렇죠. 낭만적이고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막상 혼자 여행을 떠나보면 별게 없죠. 무슨 그 비포 선셋 같은 곳에 나오는 로맨스도 없고. 로맨스? 네. 아이, 뭐 바랄 걸 바라셔야지. 그러게요. 그때는 또 한참 어렸던지라. 네. 아유, 네. 더군다나 이제 해외에서 그런 경험을 느끼셨을 분도 아마 있을 텐데. 네. 작은 일인데도 쓸데없이 더 이렇게 서럽다 그럴까요? 그리고 낯선 곳에서. 그렇죠. 네. 조금만 추워도 훨씬 더 춥게 느껴지고. 조금 배고파도 더 배고프고. 훨씬 더 배고프고. 왠지 돈이 없으면 한 4배쯤 불안해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그런 적 한 번 있었어요. 그 돈이 약간 모자라가지고. 네. 너무 고민하다가 들고 있던 카드를 써봤는데 되더라고요. 네. 그 순간의 기쁨. 한 이틀간 막 힘들었던 것들이 네. 다 해소되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그렇죠. 혼자 해외에 있다는 게. 네. 일단 말도 안 통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좀 본인한테 친절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 나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감정들이 좀 과잉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슬픔도 뭐 별것 아닌 건데 더 슬프고. 그렇죠. 어떡해.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저의 여행기는 아니고요. 아니, 그런 걸 소개하려고 했어요, 지금? 네. 풍경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영화 풍경. 네. 다큐멘터리고요. 감독은 장률이라는 제중 동포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인데요. 네. 이 감독님은 두만강, 중경, 이리 같은 이제 좀 작가성이 짙은 작품들 하셔서 국내에도 팬이 많고 해외에도 그 작품성으로 인정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네. 이 영화에 좀 독특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고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재밌는 점이 이제 뭐라 그러죠? 크레딧에 인터뷰 이름이 되게 크게 나와 있어요. 네. 보통 외국인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흔히 방송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입장이 약간 연민을 가지고 본다든지, 연민 혹은 뭐 심파적이고 약간 좀 그렇죠? 시혜적인 느낌으로, 그렇죠. 시혜적인 느낌으로 좀 보는, 그러니까 그 시선이 물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뭔가 우리의 관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라고 우리가 뭔가 좀 더 나은 위치에 있고, 그 사람들을 뭔가 시혜적인 위치로 보는 것들은 네. 좀 너무 좀 계몽적이고, 좀 뭐랄까 권력 관계를 느끼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못하고 힘들어,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거죠. 그런 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도식 관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작품은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벗어나 있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왜 그럼 인터뷰로 진행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뭔가 뭐 심파적인 이야기, 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 이런 것들을 질문한 게 아니라, 네. 9개국에 온 14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나라를 다 네. 인터뷰했군요. 뭐 주로 이제 아시아 쪽 이제 노동자들인데 딱 하나의 질문만 던집니다.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나요? 그렇죠. 정말요? 네. 어떤 질문일지 스포일러가 되지 않을까요? 워낙 이제 이건 영화 홍보 문구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은 바로 당신이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적으로 꾸었던 꿈은 무엇입니까? 가 질문입니다. 야, 질문이 너무 좋네요, 이거 네. 진짜. 나중에 이제 저는 뭐 기회가 돼서 감독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신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왜 이런 질문을 묻게 됐냐. 그런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 프로젝트를 맡고 나서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셨대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사업장에 찾아갔는데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공장이나 이런 사업장 측에서 네. 아주 좀 난감해하면서 너무 많으니까. 니네는 또 뭐니? 뭐 이런 그래서 좀 뭔가 좀 컴팩트하면서 좀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뭔가 좀 이 사람들에게 좀 방해를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도 뭔가 좀 핵심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네. 이 질문을 생각했다고 해요. 야, 근데 왜 좋은 질문이라는 게 네. 대답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 그렇죠. 또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또 이끌어내는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이잖아요. 네.
뭐 아까도 저희 잠시 얘기 나눴지만 사실 뭐 인터뷰라는 것들을 할 기회가 가끔씩 있는데 네. 좀 야 이런 질문 대체 왜 했을까 싶은 그렇죠. 것들도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네. 뭐 이 질문에 대한 생각도 좀 밝히신 점이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좀 민감한 질문을 했을 때는 대답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네.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솔직하지 못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신이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적으로 꿨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거짓말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꿈이라는 자체가 네. 허구라는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조금 속마음을 내비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허구라는 어떤 그 막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 뭐 모두 알고 있듯이 이제 무의식의 어떤 뭐 투사라고 할까요? 있겠죠. 반영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 14명의 노동자들에게 단 하나의 질문, 당신이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꿨던 꿈 무엇입니까?를 통해서 그 질문을 묻고 이제 그 노동자들이 대답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그분들이 일하는 일상 그리고 이제 뭐 사시는 일상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이런 인터뷰에서 뭐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그렇죠. 이런 질문하는 게 사실 물론 또 사람이 인지상정인지라 뭐 가족도 생각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인 그렇죠. 또 그런 질문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관계가 좀 이제 친밀하지 못하다면 처음 대뜸 이제 안녕하세요? 가족이랑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러면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텐데. 가족 보고 싶어요? 이런 것처럼. 그렇죠. 정말 이거. 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가슴 찡했던 적도 있긴 하지만 네. 또 곱씹어 생각해보면 이게 이분들에게 정말 과연 이게 해도 될 질문일까? 그렇죠. 일종의 네. 뭐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은 걸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족 보고 싶지라고 묻는 건 한국에 온 많은 외국인 스타들에게 Do you know 싸이? 뭐 이런 거랑 그렇죠.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전형적이고 네. 뻔히 이제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감정을 이제 예상을 하고 질문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 장렬 감독 자체도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죠.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죠. 이제 제중동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제가 느끼기에 이 풍경이란 영화는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풍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님 성함 표시도 그렇죠. 예, 우리나라 말로 장률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네. 중국어 발음으로 중국어 발음으로 쓰여져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도 느껴지고요. 본인 스스로도 사실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주변인으로서 네.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네. 낯익은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석 가구 공장 네. 단지에 네. 가본 적이 있는데, 약간 폐의 어떤 건물들, 그렇죠. 어떤 자재들이 약간 좀 넓어져 있는 좀 그런 네. 스산한 그런 느낌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포스에 딱 있어가지고 보는 순간 바로 떠올랐거든요. 인상적인 장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가보기도 했는데. 그러셨어요? 마석을 가본 건 아니고, 이제, 네. 여러. 장소 중에서?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여러 장소들이 나오는데, 저쪽 구로 쪽에 이제 조선족들. 구로, 네. 예, 사시는 뭐라고 해요? 골목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상점들도 되게 많고, 이제, 네. 뭐, 차이나타운 비슷하게 이렇게 조선족들이 사는 어떤 길이 있는데, 네.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좀 되게, 이런 말 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안 같은. 이국적인. 예, 우리나라 당연히 안 같고요. 네. 사실은 약간 좀 무섭다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긴 했거든요. 풍경이 또 워낙 또 다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워낙 이제 흉흉한 소문들이 있어서. 소문들이. 네. 밤이 되면 이제 활극이
활극이 펼쳐지는데 이제 도구들이 예사롭지 않은 도구들이 나온다고. 아무래도 그 인근은 또 최근에 이주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왠지 좀 겁나는. 그렇죠. 저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덜컥 이제 좀 거부감을 갖고 좀 이제 좀 겁을 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사실 그런 사건이 있었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통계를 냈을 때 외국인들의 범죄보다 내국인 범죄가 많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도 예전에 과거에는 이제 외국으로 돈 벌러 가고 많이 이런 경우가 많았죠. 갔고 지금도 사실 미국 같은 곳에 불법으로 취업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정확한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선입견형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자유롭기가 또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매체라든가 아니면 그 소위 말하는 그 진짜 그 선입견. 오랜 시간 동안 그 쌓여왔던 그런 것들이 쉽게 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 근처에서 이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남동 근처에 이제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화교분들 많이 사시는. 그 인근 가면서 좀 이제 여긴 좀 느낌 다르다 이런 느낌 받게 됐는데 이쪽 지역은 그래도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많아서 그 뭐 중국 음식점 많고 이제 뭐 중국어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거 외에는 좀 이상하진 않거든요. 어색하진 않은데 좀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좀 우리가 결국 사회통합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좀 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시도들, 이런 영화 같은 작품들도 되게 큰 의미를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독님이 88년도인가 89년도에 처음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아시겠지만 외국인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00년 넘어서 그때는 거리에도 굉장히 많고 관광객도 되게 많아졌죠. 그렇죠. 일단 이제 관광객들이 많아졌는데 그와 동시에 일하는 분들도 그렇죠. 관광지를 벗어나면 이제 그런 곳에서도 이제 어렵지 않게 외국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육체 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죠. 그렇군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킹즈 오브 컨비니언스의 홈식. 홈식. 야, 이것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이죠. 근데 이 킹즈 오브 컨비니언스 그 보컬 얼랜더 아저씨는 지금 이탈리아인가 뭐 지중해 가가지고 그 나라 말로 음반 내고 있던데. 홈식. 역시 따뜻한 게 좋은 거죠. 이게 그렇죠. 원래 그 이분들이 아일랜드였나요? 북쪽의 나라, 북구의 나라에 있었는데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중해로 따뜻한 걸. 좋네요. 저 지중해 가고 싶네요. 지중해 좋죠. 지중해 아니고 제주도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면 좀 무서워. 그래서 제주도는 말은 통하겠죠. 통함 습과? 근데 좋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좀 국내 여행이 좋았던 게 말이 통하니까 좀 속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타지 나오면 좀 힘든 게 있는데 외국은 오죽할까 싶어요. 특히 또 여행 온 것과 여행 혹은 관광을 온 것과 일하러 온 것 되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저 아는 사람 중에 호주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갔던 선배도 있고 형들도 있고 후배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면서 너무 싫었다고 진짜. 힘들죠. 저도 잠깐 일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요? 일단은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 위에 다른 이제 언어와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니까 그런 쪽에서 얻는 이제 그런 뭐랄까 서러움이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아마 그 이제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나라 동포들에게 사실 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사기를 당해도 동포들을 상대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도 뭐 이제 범죄나 이런 것들도 사실 또
겁도 내고 무서워들 하시지만, 네. 뭐 제가 있을 때도 살인사건이 한번 한인사회에서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가해자가 같은 동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지 한인사회에서.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말이 통하고 하니까 의지를 하게 그렇죠. 되고, 예. 그걸 이용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예. 분명히 또 생기고.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더 절실한 데 이제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얻기가 쉽겠죠. 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거군요, 소위. 그렇죠. 뭐 일종의 정보. 나쁜 사람들. 예?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좋은 분들로 느끼는 뭔가 그 따뜻함보다는 한 번씩 그런 나쁜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정신적인 그 데미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엄청 심각하죠. 네. 저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대학 처음 와서 그런 느낌? 마치 그 동문의 선배가 잘해주겠다고 해놓고서 약간 뭐 나쁜 짓 하면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렇죠. 오히려 더 믿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배신감으로 돌아오면 훨씬 더 크겠죠.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동문의 선배들은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네. 참 그래서 한국에서 꾸는 가장 기억나는 꿈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다들 답을 잘 하셨나요? 네, 뭐 궁금하네요. 재밌는 답들도 많고 인상적인 답들도 많았는데 뭐 간단하게는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꿈을 꿨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 한국의 가장 유명한 브랜드의 차를 대면서 그 차를 갖고 싶었는데 그 차를 샀다라고 아주 그런 대답을 해주신 분도 있고 하지만 뭐 예상하시다시피 대부분의 답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분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임종을 못 지킨 거죠. 근데 어느 날 꿈에 이제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왔던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그 제주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 근데 어쨌든 이미지 같은 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하는 것도 있고 어느 날 꿈에 고향에 있는 자기 부인과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왔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고향에서 잔치를 하는 꿈을 꿨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어떤 가족을 꿈에서 만나고 그랬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참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방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다른 나라에서 와서 한국에 있는 다른 국적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려워하고 혹은 뭐 이제 좀 약간 배관시하고 약간 그런 게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뭐 많이 있죠. 특히나 전부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뭐 외국인들 간에도 이제 뭐 피부색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특히나 더 불편하죠. 겉으로 드러내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뭔가 또 그렇다고 우리 모두 하나만 됩시다 이러는 것도 좀 그쵸. 그거는 너무 이제 뻔하고 이제 쉬운 답이 될 테고 근데 그런 점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굉장히 이제 어렵던 시절에 외국으로 노동자들이 나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좀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나갔을 때 우리가 그때 그들로부터 어떤 시선을 받고 일을 했는지 지금 우리가 그들을 보면 이제 뭐랄까요? 좀 그런 것들이 그분들 정말 힘들게 일하셨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하여튼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저는 얘기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좀 배관시하고 좀 이 사람들이 뭐 험한 일을 하러 왔다. 혹은 뭐 이제 잠재적인 범죄자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고향 생각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약간 시혜적인 그렇죠. 하는 것들이 양립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참 둘 다 불편한 게 결국은 그냥 있는 그대로
뭔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네. 편견보다는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좀 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참 재밌는 게 그런 어떤 편견들, 좀 안 좋은 편견들을 극복하자라고 하면 또 반대로 네. 또 다른 식으로 뭔가 이 사람들을 뭔가 좀 감싸야 될 대상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좀 얘기하는 그 자체 보면서 야 아직까지도 뭔가 좀 우리 사회가 발달하고 진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색깔 뒤집기가 아닌가. 그렇죠.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확히 보면 그냥 외국인 노동자죠. 네. 외국인 노동자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이제 배척할 수 없는 건 이분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그렇죠. 떠난 일자리들을 찾아서 온 거거든요. 그래도 그분들 안 계시면 또 버틸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정 안 되면 이제 뭐 해외로 사업장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은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왔다는 거는 여기에 뭔가 빈 곳이 있다는 거고 그쵸. 대부분 그런 일자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선호되지 않는 일자리 힘들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 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외국에서 흔히 이제 그런 뭔가 외국인들의 어떤 이민을 제한할 때 우리들의 일자리가 뺏겼다.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잘 하지 않는 꺼린 일들을 그렇죠.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정말 그 열악한 환경들 많잖아요. 여기도 이제 나오는 사업장들 중에 뭐 염색 공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구 공장, 그다음에 그런 뭐 금속 부품이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제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 한 명이 화상을 또 심하게 입으신 분이 한 분 있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고도 또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네. 굉장히 위험하고 게다가 이제 뭐랄까요 그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또 빈도수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치료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에서 또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또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또 그렇게 되면 또 경제 논리 가지고 또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어쨌든 이 노동자들에게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이분들이 어떤 욕망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너무 가고 싶다. 고향으로 가고 싶다와 네. 또 하나는 여기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뭐 떼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동안만이라도 뭔가 이런 그런 꿈을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강제 추방되는 꿈을 꾼 적이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 동안만이라도 좀 많이 웃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인데 집에 가고 싶다는 것과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꿈이 뭔가 이게 대단히 무리하거나 그렇죠. 바라선 안 되는 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네. 바라야 되는 어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또 그런 문제와도 연관될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네. 노동 환경 그렇죠.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열악한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가. 네. 누군들 그 가족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네. 그 힘든 곳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좀 좋은 조건에서 편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요즘에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예전만 해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 반말하고 말을 통하면 뭐 욕하고 그렇죠. 뭐 휘두르고. 네. 정말 별로다. 그건 진짜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싸게 쓰려고 데리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랄까.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하지 않나 그건 좀. 노동력은 싸게 쓸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인격까지 싸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일에 어떤 숙련도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가격에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가격으로 매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매기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노동에 대한 가격만 그렇게 매겨야지 그 사람의 인격까지 그 가격을 매기는 건 그거는 범죄죠.
야, 그 말씀이 아주 훌륭합니다, 네. 진짜. 네. 정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참 좋을 텐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되게 그런 것에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쏙 빼고 생각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또 세태가 된 것 같아요. 네. 사람은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오늘 영화 풍경 장률 감독의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한국에서 꾸는 가장 기억나는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거 뭔가 이 모티브를 따가지고 다른 어떤 시리즈를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궁무진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올해 봤던 영화 중에서 이제 그 마무리를 굉장히 좋게 했던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지루하셨다는 이제 그런 평도 읽긴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영화가 그렇죠. 일단은 뭐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 그런 뭐 어떤 선명한 내러티브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뭔가 그 똑같은 풍경이 보여도요. 네. 이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다르게 보인다고 할까요? 이제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카메라의 시선이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네. 이제 외국인의 눈에 보이는 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삭막해 보이고 더 추워 보이고 더 배고파 보이고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우리가 매일 보던 그런 모습인데도 굉장히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익숙하면서 낯선 풍경을 보는 것이 좀 뭐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게 했고요.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처음 군대 갔을 때 그 부대 군 부대라는 게 너무 어색하고 되게 차갑고 무섭잖아요. 네. 어떤 그때의 느낌과 네. 나중에 제대할 때쯤 돼서의 그 부대의 느낌은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마치 진짜 그 세계 처음 발디딘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진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비슷한 생각으로 마치 군대 얘기를 찍는다면 군대 안 가본 사람이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묘하게 설득이 되네요. 네. 왠지 군대 갔다 온 분들이면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추억이 좀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또 이제 뭐 지역에서 서울로 이제 이사해서 이제 자신의 꿈을 찾는 사람들 찍는다 그러면 서울 사람이면 그 동네 토박이가 찍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죠. 처음 왔을 조금 때. 다르겠죠. 전철 처음 사고는 사람들이 찍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네. 그러니까 여행지를 가도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치 않게 뭐 그 어떤 스케줄에 어긋나서 내가 처음 계획하지 않은 곳에 그것도 밤에 오늘 밤을 그 숙소가 예정돼 있지 않은 곳에 도착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어떤 뭐랄까요? 그 훨씬 더 외롭게 느껴지고 훨씬 더 막막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행 가서 이제 가이드북으로 미리 찾아본 식당이 아니라 갑자기 마음에 드는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한참을 찾다가 이제 본 가게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아니면 풍경들이 조금 더 깊이 다가오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건 이제 반대로 훨씬 더 어떤 감정적으로 더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어쨌든 그 똑같은 풍경을 봐도 뭐 당연하겠지만 그 어떤 본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은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단 뭐 놀러 오신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뭐 계속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죠. 이분들을 뭐 이렇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거고, 그리고 아주 멀리 가족들과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가족이나 고향에 대한 꿈을 꾸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이분들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뭐 마음의 병이라고 할까요? 좀 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 푸는 게 결국은 이제 고향 다시 가서
가족들과 만나고. 그래야지만 네. 치유가 되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 뭐 다른 걸로 풀 수 있겠냐마는 그 와중에 어떤 여기서 삶이 네. 최소한의 어떤 그런 따뜻함과 그렇죠. 온기 그리고 좀 인간다움으로 좀 더 가득 차 있다면 네. 그래도 뭐랄까 그 그리움이 그 온전히 그리움일 수만 있고 그렇죠. 다른 걸로 힘겹거나 혹은 뭐 너무 차갑거나 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좀 정보를 찾아보다가 네. 이 작품이 원래 2가지 버전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 네. 프로젝트는 원래 전주영화제라는 곳에서 네. 이방인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각기 다른 감독들에게 프로젝트를 맡긴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제 장윤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방인이라는 주제로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네.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하셔서 네. 원래 버전은 이제 아마 그때 전주에 상영될 때는 30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던 좀 것 짧은 같고요. 버전이 네네. 이제 동시에 3편인가를 상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들어진 옴니버스라서 이제 그 중에 한 편으로 작업을 하셨다가 네. 뭔가 좀 아쉬움이 있으셔서 이제 왜냐하면 일단은 14분이지만 사실 더 있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잘릴 수가 있고 그렇죠. 시간상.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더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서 이제 장편 버전으로 개봉을 하시게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2가지 버전을 보는 것도 또 볼 수 있다면 그렇죠.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하지만 볼 수 없겠죠. 보통 이렇게 영화제용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이 네. 그런 버전들을 따로 보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반응이 좋으면 개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뭐 DVD라든가 뭐 다른 방식으로라든가. 그게 좀 더 드물고. 그게 더 드물어요? 네. 개봉이 되는 경우가 이제 대중들이 접하기에는 가장 좋으신 방법이고. 오히려. 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2차 판권에 대한 시장이 튼튼하지가 못한 편이라서 처음 공개됐을 때 뭐 극장이나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뭐 나머지는 사실 좀 수익성이 많이 없는 편이라고 판단을 해서 더군다나 이런 영화들은 DVD가 발매되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제가 얼마 전 기사에서 해외 영화 같은 경우는 인디 필름들이 주로 이제 수익을 DVD로 낸다는 그렇죠. 수익이나 IPTV로 뭐 몇십 배 수익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저 놀란 게 미국에 갔는데 보통 여러분들 요즘엔 많이 없어졌지만 음반 매장에 가면 조그만 바구니 같은 거를 이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조그만 바구니요? 예, 음반 매장 가면 이제 CD나 담을 수 있게. 네. 근데 사실 그런 거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죠. 가면은 이제 많이 사면 한 3개나 4개. 보통 이제 하나나 2개 정도 사시는데. 네, 맞아요. 그 바구니 용도를 저는 미국에 가서 알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네, 그냥 집으시더라고요. 이걸 차곡차곡 담아서. 그게 근데 2005년이니까 거기도 이제 뭐 많이 그런. 변화가 있었겠죠. 그렇죠.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잠깐 미국 친구들과 생활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 친구들은 DVD나 어떤 그런 타이틀 같은 거 고르는 거가 좀 더 거침없이. 그렇죠. 예. 당연히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시스템도 좋고요. 일단은 거기는 매장에 들어가면 모든 음악을 다 들어보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 CD마다 바코드가 있는데 그 군데군데 이제 찍어보면 그렇죠. 그 바코드를 찍으면 그 CD가 재생이 되거든요. 좋다. 너무 좋죠. 그래서 거기 있으면 저도 그렇게 동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나 만들고 싶네요. 돈 많이 벌어서. 지금 근데 한국에는 이제 망하겠죠. 그렇죠. 이제 워낙 물리적인 CD 자체를 파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는 전주영화제 전주영화제 기간 중에 아마 상영이 됐을 텐데, 전주영화제 아카이브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모르던 사실이 있으니까 또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라는 게 사실 편집에 또 마술이 그렇죠.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또 이런 2가지 버전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약간 좀 밀당을 해가지고 뭔가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DVD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2차 판권 문제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극장 근데 또 워낙 관객 수가 많은 편이라서 뭐 이렇게 영화들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쪽에서 좀 보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확한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 끝나고 저랑 같이 2차 판권에서 얘기 좀 나누시죠. 네. 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화 풍경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참 사실 영화 얘기하면 좀 마음이 좀 꽁한 게 네. 쿵하고 내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네. 꿈에 대한 이야기. 저는 외국인 노동자를 뭐 거의 안 한 것처럼 잠깐만 해봤는데도 뭐 굉장히 이분들의 어떤 그 생각이 많이 동화가 되고 네. 처지를 왜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많이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다니니까 네. 외국이 그렇게 즐거운 곳이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제 영화제 때문에 네. 그 친구랑 이제 간 적이 있고 이제 신혼여행을 간 적이 있고 이제 요즘은 이제 주로 부인과 같이 다니는데 네. 너무 해외 여행은 즐거운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 왜 혼자 여행을 하냐고 그건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까지는 아닌데 예전에 스페인의 코르도바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 메즈키타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어요. 저번 주에 보니까 꽃보다 누나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야소피아 성당에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모스크로 지어진 원래 성당으로 지어진 곳에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모스크를 올린 곳이죠. 근데 메즈키타는 그 반대거든요. 원래 이슬람 네, 원래 이슬람이 점령을 하고 있던 이제 이슬람 예배당이었는데 스페인의 이제 국토 회복 운동이 이제 되면서 그 위에다가 성당을 만든 곳인데. 야, 멋지네요. 재건축을 일삼는 우리나라의 네. 건축 문화와는 되게 큰 차이가. 들어가 보면 굉장히 모스크의 그런 기둥들 사이로 굉장히 아름다운 게 있는데 봐도 이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는 그럴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때 누군가 이제 그런 걸 나눌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당분간 여행은 혼자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또 여행 얘기로 네. 마무리되는데 그만큼 또 이제 해외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감독님께서 고생도 아닌데 이렇게 과잉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영화 풍경 이야기 나눠봤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오늘도 즐거운 영화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공경 감독님과 함께한 영화인디유였고요.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다셨는데 주로 공 감독님의 선곡을 찬양하는 그런 댓글이 달리고 있군요.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그리고 아델 그리고 신해철 이렇게 또 들어봤습니다. 노래가 참 좋네요. 제가 생각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감독님께서 음악적 조예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삽입곡으로 저를 간택하셔가지고 또 삽입곡을 같이 작업하자는 그런 제안도 해주시는 거 보면 정말 신미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신미안이 얼른 폭발해야 될 텐데 아무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저처럼 간절하게 함께 기다려주시면 어떨까요? 공기영 감독님의 신작 별이 빛나는 밤. 애가 없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까지예요. 네. 공동 아주마님께서 오늘은 저녁 시간이라서 쭉 생방으로 들었어요. 조용히 집중해서 주옥 같은 음악도 다 듣고 좋다 좋아. 오늘 하루 피곤이 다 풀리네요. 언제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더 감사하죠. 제나엄마님께서 짝짝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도 즐겁게 이야기하고 좋은 얘기, 좋은 음악 또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요. 왠지 좀 보내기 아쉬운 건 역시 또 좋은 이야기와 좋은 음악의 그 여운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여운들. 참 이게 좀 끊기 힘들죠. 그래서 친구들과 즐거운 자리에서 나 먼저 일어날게 하면서도 잠깐만 좀 있다가 그럴까? 이런 식으로 못 일어나는데 단칼에 끊는 분들이 어찌나 참 대단하고 또 참 매정해 보이든지 저도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하게 듣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또 항상 그러진 않고요. 이 사람 본성이라는 게 어디 가진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 자꾸 드리는 이유는 저도 마지막 인사드리기가 왠지 좀 뻘쭘해서 어색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마지막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봬요.